뭔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표현들이 딱딱 맞물리는 게 확 시원하게 느낌이 온단 말이야. 그래야 그걸 맞추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쌤 다영쌤입니다. 오늘 2026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37번 순서 배열 문제 같이 풀 거예요. 이 지문이 상당히 좀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단 지문도 너무 길고 내용도 어렵죠, 그죠? 어떻게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36번 풀면서 글의 순서를 풀 때 뭘 먼저 떠올리라고 그랬더라? 첫 번째, 관사의 흐름, 두 번째, 연결사의 사용, 세 번째, 대명사의 사용.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글의 순서를 풀 때마다 미리 떠올려야 하는 포인트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뭘 해야 하냐면 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할 것. 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대의를 파악을 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흐름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같이 잘 활용을 해서 이 어려운 지문을 한번 풀어보자고. 주어진 문장도 겁니 길어. 뭐 이리 길어, 그지? 한번 읽어볼까? Biodiversity.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protection. 보호. 는 poses a challenge. 어려움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돼? 생물학적 다양성 보존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알겠지? 생물, 옆에 정리할까? 잘 보이게. 여기가 낫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은 어렵다. To cooperate social responsibility. 왜냐하면 damage to ecosystem, 생태계에 대한 damage는 poorly understood. 자, why? 이유가 제시되어 있어. 첫 번째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어. 두 번째는 lacks visibility. visibility.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이런 한자어로 정리가 되면 참 간단하고 좋은데 될지 모르겠어. 선생님은 이걸 보자마자 가시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거든. 눈에 보이는 게 떨어진다는 거야.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generally has indirect linkages. 그러니까 이제 indirect 하면 비직접적인, 간접적인 거지, 그치? 연결이 간접적이래. to business activity. 어디에? 사업이나 또는 뭐 기업이라고 해도 되겠지, 그치? 사업이나 기업의 활동에 연결이 딱 직접적으로 환경이랑 이루어져 있는 게 보이면 우리가 문제가 있어 하고 딱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visibility, 가시성도 떨어지고, 그치?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해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 보존은 어렵다. 이게 지금 주어진 문장의 정리였어.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했더라? 그렇지? 각 단락의 첫 문장을 빠르게 스캔해서 첫 단락을 결정하는 건 감각이야. 그런데 그 감각이라는 건 100% 맞춰야 하는 건 선생님이 아니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나중에 얼마든지 수정을 거칠 수 있으니까 임의로 일단 하나 고르는 거야. 근데 이제 보면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앞에 원인이 있고 뒤에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the burden of proof, 그걸 증명하는 부담, 뭔가 주어진 문장과 이어지지 않지. B, biodiversity loss, 이 생물학적 다양성이 상실되는 것. that occurs through the global spread of invasive species. 일단 관사 더 썼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침입종들의 어떤 확산을 통해서 발생하는 어쩌고저쩌고니까 사실 아직까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거든. 그래서 우린 또 C로 건너갈게. C, biodiversity loss, 생물학적 다양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of course, 물론 그것이 잃어버리는 게 can be visible,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또 result from direct effect of business, 어떤 기업들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면
such as the loss of marine life from an oil spill. 그 바다에 가끔씩 기름 선박이 전복돼서 기름이 그 시꺼먼 석유가 바다에 퍼지는 거 뉴스 본 적 있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한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선택할 거야. 아까 전에 간접적이라서 보기가 힘든데 물론 이런 식으로 물론이라는 표현이 사실 어감이 좀 연결이 돼. 물론 이렇게 간접적인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볼 수도 있긴 해. Corporate responsibility, 기업의 책임이라는 게 evident in such a case. 이런 경우에는 참 명확하다, 그치? 왜냐면 그 좌초돼서 기름 탱크가 터진 그 선박이 주범인 거잖아. 너무 뻔해. 이때는 정해져 있어. 그런데 responsibility is more difficult. 책임이 더 어려워져. To identify, 식별하기가. When the environmental impact of a business activity. 어떤 사업 활동의 환경적인 영향이 low visibility, 눈에 잘 안 보일 때는 근데 그게 구분이 쉽지 않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C는 정리하면 이렇게 돼. 직접적으로 어떤 기업에 연관이 있는 건지 직접적으로 기업과의 연관성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연관성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비저블이라고 적을게. 비저블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반면에 볼 수 없는 경우 low visibility 하는 경우도 있어. 그게 언제냐면 is diffused 확산될 때야 on a global scale 전 지구적인 규모로 확산될 때는 잘 안 보인대. 언제냐면 글로벌 할 때래. 아까 전에 the global 본 거 기억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글로벌한 확산의 예시가 뭐가 있냐면 invasive species, 침입종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한 경우에는 그 기업들이 skeptical,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회의적이래. 그건 좀 아닌데 한데 in their indirect impact on the environment. 자신들이 그 환경에 끼친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기업들이 그래 그거 내가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거 좀 내가 한 거 아닌데 하고 발뺌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글로벌한 어떤 예시에서는 기업들이 발뺌한다. 기업들이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 지금 딱 읽은 내용, 여기 있는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단어로만 정리하고 있는 거야. 절대 선생님 머리에서 좀 더 많은 배경 지식,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들 꺼내서 정리하는 거 아니야. 니네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어야 돼. 연습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디맨드 요구하는 거지.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요구하는 거야. Before acknowledging responsibility, 책임을 acknowledge, 인정하기 전에 증거 내놔. 내가 했다는 증거 내놔 보쇼 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것을 증명하는 부담은 generally placed on the scientific community. 이건 이제 계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과학계. 이거를 과학계가 증명해야 되는 부담이 돼버리는 거야. 기업이 안 한다 그러니까 그 과학계가 니네가 했다는 증거를 그럼 찾아야겠어. 이러면서 기업들이 이제 그 과학계가 이제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지게 된다는 거지. 해서 A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그지? 우리는 정답을 C, B, A 이렇게 짓도록 하고 그럼 교재에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글의 순서 문제는 얘들아 정확하게 맞추고 나면 확실하게 와. 그지? 내가 잘 맞춘 게 맞다면 그 흐름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가 돼. 그런데 뭔가 긴가민가스럽고
여기가 좀 헷갈리고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그건 안 될 거야. 뭔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표현들이 딱딱 맞물리는 게 확 시원하게 느낌이 온단 말이야. 그래야 그걸 맞추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위해서 선생님이 언급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문제를 풀 때마다 연습하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이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건 내가 푼 거야. 나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거야. 뭐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선생님들, 인강 선생님들이 다 하는 거 그거 보고 나도 잘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내 강의도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 어디서 보고 이미 다 통달하고 왔을 거 아니야. 왜 그런 거야? 그걸 본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닌 거야. 그걸 보고 나서 그런 팁들, 요령들 그런 것들을 다 깨치고 나서 그걸 내가 문제 풀 때 적용하고 10문제, 20문제를 오랜 시간을 걸려서 연습하고 해봐야 그게 내게 되는 거고 내 눈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항상 학원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있어. 네 눈으로 판단해라. 네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선생님이 또 핏대 세우고 한 번 더 강조를 했단다. 우리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38번 3인 문제 요것도 또 그렇게 안 된다 그지? 이거 가지고 다시 보도록 할 거니까요. 미리 풀고 다시 만나도록 해. 안녕.